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울산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척건 국장, 비서실장 두 사람이 부당한 짓을 했다, 불법한 짓을 했다. 그 내용은 어떤 레미콘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그 레미콘 회사가 건설 시공사에 납품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 이것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골프 대접을 받았다. 다 합쳐서 뭐 한 70만 원 어치 공짜 골프를 쳤다. 이것은 뇌물이다. 요렇게 걸어가지고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수사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가지고 이게 선거기간 중 막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김기현 시장은 떨어지고 그 자리에 바로 문재인 씨의 절친한 친구가 송철호라는 사람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수사의 단초가 청와대에서 내려온 비리첩보였다. 그 비리첩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아주 지휘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검토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 단계에서 여러 번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라 해가지고 보완도 지시하고 했는데 경찰은 말을 듣지 않고 여러 차례 불복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더라. 불기소로 송치를 하라고 했더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기소할 수가 없다. 기소하면은 100%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다,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소, 증거 없음이라고 결정한 것이 올해 3월이었습니다. 3월. 이런 내용이 이제 언론의 폭로, 검찰이 이제는 누가 이런 엉터리 수사를 했느냐 해가지고 지금 이 경찰이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도록 만든 청와대를 정조준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이게 청와대와 경찰이 짠 부정선거 공작 의혹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조국 사건보다도 몇 배나 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경찰과 짜고 선거 부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개표 부정보다 더 잘못된 겁니다. 개표 부정은 그래도 사람을 잡아 넣지는 않잖아요. 이거 잘못했으면은 억울한 사람, 그 김기현 씨는 낙선하고 비서실장하고 국장은 구속될 뻔했어요. 구속영장 신청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말로를 재촉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1960년 3.15 부정선거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960년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59년 전 일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진보라고 자처하면서 퇴보한 행동을 그 59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50년대의 이승만 정권의 경찰 권력 합작 그리고 부정선거 똑같습니다. 그때도 부정선거를 주도한 게 경찰이었어요. 경찰. 어떻게 보니까 이 4.19하고 이렇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제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이 울산지방검찰청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 알고 그랬는지 불기소 결정문을 최한금 분량으로 적었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같으면 한 장으로 불기소 결정문은 한두 장으로 끝나는데 그 수사 지휘 과정을 중편 소설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감탄하기도 합니다. 역시 검찰이 인권 보호의 한 중요한 기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권력이 밀어붙이는데 웬만해서는 아마 이 국장, 비서실장 두 사람 구속됐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이제 검토를 해보고 지난 3월 15일 날 이것은 불기소를 하는데 불기소를 쓰면서 긴 논문 하나 쓰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세상 살다가 보면은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약간의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니까 한번 나중에 같이 총괄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결정문 수사 결론. 배문기 검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수사의 요건 및 이 사건 수사 지휘의 의의. 수사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수사권은 증거법칙에 따른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음에 유의하여 기소를 전제로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아주 잘 썼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잘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기소할 수가 없으면 수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는 겁니다.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다른 선거범죄와 달리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하여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상세한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청와대로 수사의 칼날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걸리면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죠. 이거 엄합니다. 아마 혼이 날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 룰을 다 어겼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 중에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울산의 경우에는. 더욱이 위와 같이 피의 사실에 대한 상세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경찰 수사의 순수성에 대한 김기현 후보 측의 반발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울산지방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법리 적용, 혐의 유무 판단에 이르는 수사의 전 과정이 치밀한 검토하에 이루어져야 했으며 이를 위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검찰의 각종 영장 청구권 및 수사 지휘권이다. 이에 검찰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경찰청이 2018년 5월 3일 신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5월 11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 피의 사실 전부에 대해
보완 수사 지휘를 하였던 것이다. 앞서 면밀하게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리 해석상 문제가 있고 재반 증거가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데다가 피의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하여 울산지방경찰청이 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기소기관에서 결정할 사안,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수사를 담당한 기관의 당연한 권한이므로 그 의견을 변경하라고 지휘할 경우 수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로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류되도록 하여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재지휘 건의를 한 것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8년 12월 3일 작성 의견서 최종 결론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없지 않음에서 알 수 있듯 만일 본 사건이 불기소가 될 경우 이는 온전히 객관적인 준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이 옳고 그르던 그 결론은 담당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이건 완전히 경찰이 검찰을 협박한 건데요. 어떻게 경찰이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제가 봐도 기가 찹니다. 이 요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경찰은 기소 의견을 올리는데 만약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담당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객관적인 준법 절차에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봐준 거다. 이런 협박입니다. 이런 협박을 또 송치 서류에 붙여서 보냈으니까 얼마나 검찰이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겠다 해가지고 적어 놓은 게 이런 단편소설, 중편소설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아니,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경찰,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나중에 기소만 검찰이 담당하라 했을 때 일어날 부작용입니다. 인권의식이 경찰보다는 검찰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 경찰국가 됩니다. 경찰국가 플러스 공수처 국가 되겠군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가지고 검찰을 따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혐의를, 지금 검찰 결정문입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이 뻔한 이 사건에 관하여, 뻔하다. 이거 법원에 넘겨도 무죄된다.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도 좋으니 기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불기소할 경우 객관적인 준법 절차가 아닌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표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신중하지 못한 기소 의견 송치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완전히 단죄문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경찰이 그런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 이 권력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굴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해버렸다.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가 수사가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거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아닙니까? 더구나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한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짠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3.15 부정선거 이후 처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